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녹방 영상을 다시 한번 제작해 볼까. 잠이 안 와서 지금 현재 시각 5월 16일 새벽 3시 45분인데 침대에 누웠는데도 잠이 안 오네요. 그래서 뒤척거리다가 이런저런 유튜브도 보고 기사 검색 좀 하다가 요새 아서에이즈라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고인물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은 없죠. 아서에이즈를. 요새 이제 좀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아서에이즈의 애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10일부터 해가지고 잠을 이제 거의 못 자고 있는데 목소리도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토요일 날은 오전에 병원 가서 그래서 링거까지 맞고 왔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작년에 은퇴하면서 제가 굴리는 시드의 거의 40% 정도를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킹을 했었죠. 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좀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매매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이제 지금 역대급 손실이 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역대급 손실이 났고요. 그냥 몇십억 날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아예 시장을 좀 떠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생각해보면 제가 그 스테이블 코인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를 하면서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앵커 프로토콜이 아니라 후오비하고 랩 파이낸스라고 니어 기반 스테이블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USD를 맡기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이기 위해서 세 개를 묶여 있는 스테이블 풀이 있거든요. 그래서 USDT 테더하고 USDC하고 다이 이렇게 세 개 묶여 있는 디파이 풀에서 스테이킹을 돌리다가 이제 후오비에서 이제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했었죠. 크리스마스쯤 해가지고 12월 말에 그때 이제 USD로 이제 옮겨갔었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루나를 독원도 그렇고 좋게 보는 편은 아니었죠. 가끔 MLB 파크 불펜에도 글을 쓰긴 했는데 절대 오래 갈 코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마불사라고 하죠. 대마불사 시총이 50조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순위로는 8위권까지 올라갔죠. 루나하고 USD하고 합치면 그런 시총이 100조인데 과연 이게 망하겠느냐라는 이렇게 대마불사에 대한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1월부터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CD의 40% 가까이를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를 했었고요. 거기서 나온 이자하고 해외 거래소에서 나오는 매매 수익까지 거의 당일 전부 다 USD로 수합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믿는 구석이 있다 보니까 차트 보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매매에 대한 열정이 많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그냥 매매를 왜 하냐. 쉽게 말하면 이거죠. 매매 왜 하냐. 그냥 USDH에 넣으면 돈 따박따박 나오는데 매달. 바보같이 위험 무릅쓰면서 매매 왜 하지? 좀 요런 그 안일함에 빠지지 않았나. 그런 안일함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대응도 늦게 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고, 이 시장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안주하면 그냥 얻어맞는 것 같아요. 이제 대세 상승장이다. 조금 위험 신호들 같은 거 무시하고
근데 정말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적은 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래서 그냥 좀 멘탈도 나가고요. 좀 환멸도 많이 느껴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제가 어머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트레이딩 뷰 보면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주저리 써놨던데, 좀 읽기 이렇게 불편한 글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술 먹고 써놓은 글처럼 이렇게 뒤죽박죽 써놨던데,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어쩌겠습니까? 다시 시작해야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커뮤니티나 유튜브 들어가 보게 되면 아예 그냥 시드가 제로가 되신 분들도 있고, 좀 시드 크게 굴리시는 분들 중에 은퇴 자금을 그냥 아예 100% 몰빵으로 그렇게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했다가 못 빠져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루나나 아니면 오스모시스 포함해서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이렇게 락업 하는데, 언락 하는데 3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3주 정도? 3주가 아니네요. 14일. 2주 정도의 기간이, 3주인가? 2주인가? 3주인가? 디파이 풀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앵커 프로토콜에 있는 UST는 한 절반 정도 건진 것 같아요. 절반 정도 건진 것 같은데, 거기서 난 손실보다도 지금 사실상 오스모시스에 묶여있는 오스모시스 루나나 오스모시스 UST에서 작살난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그거 합치게 되면 지금 한 10억 넘게 손실이 났는데, 조금 많이 힘드네요. 근데 힘든 와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방송을 켠 이유는, 어쨌든 지금 장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조금 면밀하게 봐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올 1분기에 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지만, 최근에 조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서에이즈가 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관점이 조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트레이딩 뷰에 비슷한 관점으로 글을 써놓은 것도 있는데, 과연 이제 아서에이즈는 시장을 지금 쉽게 설명하면 올해 한 2월, 3월까지는 비트가 3만 달러, 이더리움은 한 1800달러 정도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올 기사로 보게 되면 이제 아서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아서에이즈가 누군지 모르시면 검색하시면 됩니다. 흑형이라고 많이 부르죠. 아서에이즈 비트 3만 이더 1300달러 800달러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800. 그리고 자기 신의 포트는 비트 30 이더 70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실화가 됐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실화가 됐죠. 이미 이더는 1800달러 그때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4월 말쯤에 해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했었죠.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번에는 갑자기 이제 비트는 좀 구체적 가격을 얘기하더라고요. 2만 달러. 이더는 1300달러.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 같고, 그
그 다음에 뭐 똥코인은 다 사라질 것이다. 뭐 그건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아서이즈가 비트맥스 이제 창업자인 건 다 아실 거고, 뭐 말 그대로 트레이더인데 얘는 트레이더거든요. 말 그대로 프랍 트레이더거든요. 그냥 이 얘기를 하진 않을 것 같고, 가장 큰 근거는 이제 18,000달러에 대한 근거는 이제 여기 매물대였던 것 같아요. 비트도 마찬가지고 3만에서 작년에 그 부처빔 때 28,000에서 3만대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됐으니까 1,300달러면 여기가 되는데, 뭐 지금 보고 계신 건 이더리움 CME 차트입니다. 저는 요새 이제 CME 차트를 조금 많이 봐요. 뭐 거래소 차트도 보고 있는데 미국 쪽 기관의 움직임이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뭐 근데 이런 매물대 관점뿐만 아니라 제가 트레이딩도 그 마지막 뭐 접는 글이라고 쓰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만약에 이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ABC 파동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목표가가 여기로 아마 찍힐 거예요. ABC 파동으로 만약에 차트가 떨어지게 되면, 그럼 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비트가 제가 떨어질 구간 설명하면서 크게 세 군데 정도 짚어드렸죠. 세 군데 정도. 어제 반등 왔었나요? 어제 반등 왔었죠. 금요일날 왔었나요? 지금 제가 며칠 잠을 못 잤더니 요일 감각이 없는데 200주 EMA 맞고 지금 비트가 올라갔거든요. 비트 차트도 조금 이따 한번 봐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구간이 만약에 비트가 A, B, C 파동으로 떨어지게 되면 24,000달러, 제가 24,000달러라고 그래, 24,000달러라고 그랬죠. 24,000달러. 그리고 그 24,000달러인지 21,000달러인지 좀 헷갈리는데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봐볼게요. 일단 이더리움부터 조금 봐볼게요. 이더리움부터.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요 매물대에서 뭐 쌍바닥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지만 쌍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차트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래서 뭐 선물하시는 좀 베테랑 분들은 여기 라인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라인을 보고 있었을 건데, 조금 피보나치를 한번 당겨 볼게요. 피보나치를 한번 당겨 보면 이제 보통 이제 A, B, C는 파동이 나올 때 이제 피보나치 레벨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켜가면서, 특히 하락 파동은 특히나 잘 지켜, 상승 파동은 이렇게 안 맞추는 경우도 많는데 하락 파동 이렇게 지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1월 저점도 뭐 요걸로 이렇게 정확히 대입을 시켜서 맞췄었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12,990, 아니 12,000이 아니군요. 1299달러, 대략 1300달러로 나오고 있죠. 1300달러로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보시게 되면 차트가 되게 피보나치 레벨을 딱 맞춰서 떨어졌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만약에 이 아스웨이즈의 이더리움 1300달러가 깨지면 이게 무효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이 첫 번째 파동의 저점을 갱신하게 되면 당연히 깨지는 거죠. 첫 번째 파동의 저점을 갱신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여기 저점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되돌림 반등이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웨이즈는 C파가 여기까지 나올 것이다. 그대로 되돌림으로. 네, 여기 돌파하면 됩니다. 여기 돌파하면. 21,000
$500네요. 21,500달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좀 잠을 거의 못 잤더니 2,158달러 여기 돌파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파동은 A, B, C가 아니라 절단 파동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새로운 파동이 형성이 되겠죠. 새로운 파동이 형성이 되겠죠. 뭐 임펄스로 나올지 다른 또 뭐 A, B, C로 나올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근데 여기가 돌파되기 전까지는 계속 언제든지 이더리움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 여기 13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여기 1300달러는 충분히 풀매수 들어가도 될 만한 구간이다라는 거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이더리움이 근시일 내에 2158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좀 매수를 들어가 보시라는 거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당연히 뭐 추세도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추세도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더리움 이평선 관점에서 기준이 되는 라인은 이 하얀색 라인이거든요. 보시면 뭐 이더리움 코인베이스 차트 보면 더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120주 SMA네요. 다시 한번 120주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121 SMA 다시 한번 뭐라고요? 121 저는 EMA를 많이 쓰는데 EMA가 안 맞으면 다른 것도 봐야 되니까 120을 SMA가 기준이 된다. 보면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 실패하면서 큰 하락이 나오고 다시 돌파 시도했지만 저항에 막히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만약에 뭐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말했던 A파의 저점 2158달러에서 매수를 들어가셨다면 매도라인 1차 매도라인은 어디로 잡으시면 될까요? 뭐 여기 618 되돌림이나 382 되돌림 또는 만약에 이 618 되돌림과 121 SMA가 겹치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는 아주 좀 강한 저항 내지는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뭐 저만 이 관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실력 있는 트레이더는 이걸 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의 매도가 나오겠죠. 아스에이즈도 만약에 여기 돌파할 때 롱을 잡았으면 여기에서 매도를 칠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관점에서 충분히 저점 예측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비트도 똑같습니다, 실은. 비트도 똑같아요. 잠깐 조금 비트도 한번 조금 봐볼게요. 비트는 이제 비트도 한번 봐볼게요. 깨끗한 차트가 필요한데 비트 피닉스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일단 이 이평선은 다시 조금 이건 주봉으로 봐야 되니까 다시 세팅을 조금 할게요. 이평선 세팅은 그래도 되나?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SMA가 아니라 EMA가 조금 더 맞더라고요. 비트는 또 EMA로 바꿔두고요. 좀 봐볼게요. 만약에 이 세팅을 이제 제가 이 세팅은 거의 한 1년 정도 해오고 있죠. 그래서 뭐 1년 정도 해오고 있죠. 그래서 지난 그 MLB 파크 불펜에도 이제 글도 썼고 트레이딩 뷰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했던 게 여기였죠. 여기 아직은 좀 빨리빨리 손이 빠르지가 않네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122MA입니다. 122MA. 근데 피트 차트는 특징이 뭐냐면 이평선, 주봉 이평선 활용하면 정말 좋은데 손이 좀 더 빨라야 되는데 보시면 재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 이거만 조금 볼게요. 자, 이게 부처빔이죠. 부처빔. 그리고 이제 5월부터 거의 7월 말까지 해가지고 이제 바닥 구간이 형성이 되는데 보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발견이 되죠. 운전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빨간색 이평선 60주 EMA입니다. 60주 EMA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주려고 하고 종가로 시가로는 깨지기도 했지만 종가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주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한 번, 두 번, 컨펌을 몇 번 시켰는지 한번 봐볼게요. 컨펌 횟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냥 5번. 5번이나 이렇게 컨펌을 시켜주겠다는 건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건 체크를 미리 해놔야 되는 거죠. 코인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체크를 안 해놓으면 안 되죠. 무조건 체크를 해놔야 된다. 아, 이게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매매의 기준인 거죠. 아, 나는 여기서 산다. 여기서 산다. 여기서 산다. 그리고 이제 길다란 양봉 두 개가 나오는데 첫 양봉의 종가는 20주 EMA에서 돌파를 못하고 저항을 받은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평선 매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아마 매도를 많이 치셨을 것 같아요. 이때가 약간 대세 상승장에 대한 확신이 많이 없었던 부분이니까 여기서 아마 매도가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물대도 여기가 겹치니까 계속 이렇게 횡보할 것이다. 횡보하다가 뭐 떨어질 것이다. 근데 돌파를 했죠. 긴 꼬리로 개미 한번 시원하게 털어낸 다음에 돌파를 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지지 컨펌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구간에서 아마 트레이딩뷰 글을 진짜 많이 쓸 거예요. 이제 이 구간이 가장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른바 세력의 복마전이 시작되는 구간이거든요. 정말. 종가로 두 번이나 깼단 말이에요. 종가로 보시면 두 번이나 깼죠. 두 번.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 정말 트레이딩이 어렵습니다. 기준이 이렇게 모호해지거든요. 기준이 모호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제 이평선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다시 세워야겠죠.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20주 EMA 기준이 아니라 다른 뭐 피보나치가 됐던 저항대가 됐든 아니면 일본 기준의 이평선이나 뭐 다른 거 확인을 했어야겠죠. 뭐 다른 도미넌스를 본다거나 피트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시원하게 돌파해서 종가 마감하면서 이때부터 제가 트레이딩 뷰에 수상하다. 이때부터 아마 CME에서 엄청난 갭이 나오기 프리미엄 갭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갭이 아니고 그냥 프리미엄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 차트보다 막 많게는 200달러, 300달러 이렇게 계속해서 프리미엄이 붙더라고요. 그 정도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붙는 경우는 제가 그때 글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2019년 미니 불장 때 빼고는 처음 봤다. 저는 2019년 미니 불장도 CME에서 들어올린 흔히 말하는 그 만우절빔 있잖아요. 4월 1일 날 터졌다라고 해서 만우절빔이라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엄청난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한 5개월, 6개월 동안 미니 불장이 이렇게 열렸었거든요. 그때 저는 미국적 기관이 들어올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적 기관이 CME에서 저는 들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장펑자오가 아마 트윗을 날렸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What's going on 이라고 이렇게 트윗을 올렸어요.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상승이 일어난지 나도 모르겠다. 모를 수밖에 CME 쪽에서 움직였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일반 바이낸스 포함해서 다른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는 조용했는데 CME에서 이렇게 확 들어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기억이 나니까 이거 분명히 CME 쪽에서 뭔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과연 CME 쪽에서 뭐가 있을까? 그때도 이제 저는 한 며칠 팠죠. 그런데 그때 10월, 11월 해가지고 줄줄이 ETF 신청건이 쫙 일정이 있더라고요. 이거다. 이거다. 바로 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양봉 때 있잖아요. 이 양봉 때 5만 달러 돌파하는 양봉 때 이제 온체인 데이터도 터져 나가면서 기사가 떴죠. 모 세력이 2조를 시장가로 긁었다. 2조였나요? 2조였죠. 2조. 2조였죠. 시가로 그냥 단 15분 만에 긁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두 개 절대 양봉이 뜨게 되면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가자 얘기가 나왔죠. 가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매수를 여기에서 한번 들어가고 여기에서 한번 들어갔던 것 같아요. 트레이딩부 복귀해 보시면 다 아실 건데, 그리고 이제 정고점 돌파하면서 여기서 개미들 어마어마하게 물렸죠. 여기서도 물리고 개미들 고점 돌파했으니까 신고점 또 작성하러 갈 거 아니에요. 눌리는 구간에서 계속 물렸죠. 물리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는 지금 시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양산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니까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이평선 얘기, 이제 피트 차트입니다. 이평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20주 EMA 컨펌을 한번 더 해주죠. 지지받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20주 이평이 깨집니다. 이때가 아마 중국발 그 거래소 악재가 터진 날로 알고 있어요. 이날도 진짜 엄청나게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털려 나갔죠. 근데 반등이 어디에서 오죠? 반등이 어디에서 옵니까? 요 60주 EMA에서 반등이 오죠. 근데 여기에선 반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서 무려 세력이 힌트를 줬죠. 우리 지금 60주 EMA 엄청 신경 쓰고 있다. 무려 컨펌을 몇 번 했다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했어요. 여기서는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상. 알고 있으면 대비를 하고 있는 거. 여기에서 매수 잡아야겠다.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보실게요. 계속 저항이 어디에 막히고 있죠? 20주 EMA에서 막히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차트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지 라인이 뚫리게 되면 그 강한 지지 라인은 뭐가 된다라고 그러죠? 저항 라인이 된다라고 그러죠. 이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된 이평선은 저항 라인에서 지지 라인으로 바뀌고요. 다시 한번 돌파된 이평선은 저항에서 뭘로 바뀐다? 지지로 바뀐다. 말 그대로 돌파당한 이평선은 이제 지지 라인이 아니라 뭐가 된다? 저항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가까이 지지 역할을 했었던 20주 EMA가 이제 뭐가 됐죠? 저항 라인 돼버린 거고, 제가 이때 다 파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기준이 되는 20주 EMA가 무너졌으니까 이때 되도록이면 다 물량을 정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준이 되는, 지지가 되는 이 60주 EMA가 아래에 지지 라인이 되었고, 반대로 20주 EMA는 저항 라인이 되었죠. 근데 그 지지 역할을 했던 60주 EMA마저 1월 첫째 주에 보면 지지에 실패하게 되죠. 주봉 마감이 지지에 실패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또
그동안 지지 역할을 했었던 무려 컨펌을 몇 번 받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의 컨펌을 받았던 이 60주 EMA가 이제 뭐가 돼버렸나요? 아주 강한 저항이 돼버렸죠. 아주 강한 저항.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아래를 하단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게 뭐 매물대가 됐든 이평선이 됐든 피보나치 레벨이 됐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하얀색 선이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 이 하얀색 선은 120주 EMA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120주 EMA. 120주 EM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 피보나치를 당겨 봤을 때도 아니고 제가 토탈 차트 피보나치였나? 아마 이게 A, B, C로 떨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토탈 차트가. 그래서 제가 겹치니까 이 라인은 가격이 32,900달러. 이 라인은 120주 EMA이면서 토탈 차트, 암호화폐 시총 차트를 봤을 때 뭐다? ABC 파동의 끝자락이다. 물론 여기 매물대도 있고요. 근데 매물대로는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여기가 될지 누가 알아요. 좀 더 이제 정확한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뭐 몇 가지 기준이 더 중첩되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거의 풀매수 들어가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아마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 못 들어가면 암호화폐 접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이제 여기서 상당히 매수를 들어갔고 저는 이 구간에서 수익 진짜 많이 봤습니다. 실은 이 구간에서 수익 진짜 많이 봤거든요. 특히 니어 프로토콜로 수익 진짜 많이 봤습니다. 10억 넘게 수익 봤어요. 니어로만. 제가 니어 평단이 제가 니어를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냐면 쉽게 말하면 제가 불펜에도 글을 썼죠. 원상되기 전에 니어 차트도 좋다. 제가 원상되기 전에 니어를 가지고 있어. 평단이 뭐 2,000원대, 3,000원대였어요. 2,000원대, 3,000원대. 근데 그걸 디파이를 거의 6개월 넘게 돌렸었거든요. 랩파이낸스에서. 이제 그거 다 빼가지고 이때 전부 다 매도 돌렸습니다. 뭐 2만원 이상에 다 매도 돌렸어요. 수익률이 1000% 이상이 났어요. 그때. 그래서 여기서 10억 이상의 수익 거두면서 제가 뭐 글잖아요. 지금 상황이 매매 수익 잘 터지고 물론 이제 뭐 원이나 아니면 몇 개 코인 물린 애들도 있긴 한데 여기서 수익 크게 터지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이자 농사 잘 되고 있고 와 쉽네. 순간 이 생각이 조금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뭐하러 매매 빡세게 하지? 그냥 몸 관리하면서 놀 거 놀면서 쉴 거 쉬면서 책 볼 거 책 보면서 영화 볼 거 영화 보면서 쉬엄쉬엄 하자. 매매 안 해도 매일 한 달에 최소예요. 최소 10,000달러 이상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데 10,000달러 이상의 이자 소득이 무조건 발생을 하는데 매매 빡세게 할 필요 없겠다. 다른 거 좀 신경 좀 쓰자. 뭐 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뭐 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잘 보시면 이제 강력한 지지 역할을 했었던 요 60주 EMA 있잖아요. 빨간색 보시면 이제 그대로 저항 레벨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6번의 컨펌을 받았어요. 근데 몇 번 저항 받는가 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8번. 8번이나 돌파 시도를 했지만 결국 종가 마감을 요 빨간색 60주 EMA 돌파 마감에 실패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다시 한번. 강력한 지지 역할을 했었던 주봉 혹은 뭐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봉이 좀 더
신뢰성이 높으니까 주봉 EMA, 주봉 이평선은 만약에 저항 라인으로 바뀌었을 때 역시나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던 60주 EMA를 돌파했죠. 돌파 시도 실패하다 결국에 이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고, 돌파를 단순히 이 빨간색 60주 EMA만 돌파했던 게 아니라 뭐까지 돌파했나요? 20주 EMA까지 동시에 돌파했죠. 물론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들어온 건 아닌데 비트피닉스니까 뭐 다른 거래소 거래량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자, 여기 누가 봐도 이제 매수 자리죠.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코인 올라가는 거 본 사람들 얼마나 얘가 타겠습니까? 너도 나도 가자 외칠 만한 구간이 맞습니다. 여기는. 게다가 여기서 보면 컨펌까지 한번 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 20주 EMA 컨펌 되는 모습 보이십니까? 여기 좀 더 크게 볼까요? 컨펌 되는 모습 보이시죠? 아마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저는 이때 조금 팔고 있었습니다. 매도의 기준 조금 영업 비밀이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이때 조금 팔고 있었어요. 저는 이평선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평선은 제가 참고하는 지표를 100이라고 따지면 한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뭐 트레이딩 분석을 쓸 때 이평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초심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매매법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이건 누구나도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일부 알트들의 상승률이 거의 미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20주 EMA가 깨지면서 제가 20주 EMA가 깨지면서 당연히 다행히 60주 빨간색 EMA는 지지받고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이 되죠. 여기까지 이제 희망이 있죠. 여기까지는 매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아직 기준점이 하나 더 있잖아요. 무려 8번이나 돌파하는데 실패한 이 60주 EMA가 아직은 지지받고 있다. 주봉상. 하지만 그 다음 주에 그 지지받던 무려 작년 코로나 빔이 아니고 부처 빔 때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지지 역할을 해주었던 이 60주 EMA가 무너졌을 때 여기는 무조건 손절하고 나와야 될 구간이었다. 여기 이 구간 있잖아요. 4월 11일 날 제가 아마 트레이딩부에서도 글 썼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CME 차트가 먼저 무너졌거든요. 다 매도하시라. 전부 다 현금화하시라. 제가 이때 올렸는지 아니면 이때 올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뭐 둘 중에 하나 올렸을 거예요. 정확히 좀 찾아보시면 이때 올렸나? 근데 무조건 여기서는 손절이 나가셨어야 됩니다. 왜? 여기 매수 기준이 뭐였죠? 매수 기준. 이때 매수 기준. 이 양봉을 통해서 60주 EMA와 20주 EMA가 돌파가 되었다. 이게 매수의 기준입니다. 20주 EMA가 돌파됐으니까 충분히 요런 사이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요 사이클, 요 구간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근데 그 기준이 무너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손절이 나가야겠죠. 손절이. 여기서 이제 전액 현금 대기를 하고 있으셔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액 현금 대기를 했어요. 그 다음 이제 매수 기준은 어디가 돼야 되죠? 당연히 여기가 돼야 되죠. 여기. 제가 여기서 코인 못 사면 바보다라고 했던.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 시장이 조금 정상적으로 저는 작동을 했다면, 만약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면, 루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도건 그 개새끼가 이렇게 설치지 않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지지받고 차트가 반등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구간에서 비트가 이렇게 상승세가 꺾이는 구간이죠. 여기가
여기 구간에서요, 도건이 엄청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나 지금 비트 엄청 사고 있다. 세력들아 던질 테면 던져봐라. 다 받아 먹어버릴 거다라고 엄청난 언론 플레이를 해요. 루나 가격도 이때 슬슬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다 받아칩니다. 우리 다 비트로 매수해가지고 지급준비금 맞출 거다. 심지어 막 내기까지 하죠. 내기까지. 내년 이맘때쯤에 루나 가격이 지금보다 높을 건가 낮을 건가 내기까지 하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루나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루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냥 USD에 대한 관심만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루나 커뮤니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건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겠죠. 근데 이때 이미 작업이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가격을 내린 좀 사악하게 내렸잖아요. 보면 완전히 함정을 제대로 파서 사악하게 내렸는데 이때 가격 하락을 주도했던 세력이 올드 홀더입니다. 올드 홀더인데 거의 비트를 5년 이상 그 이전에 비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올드 홀더들이 매도를 시작했어요.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어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영업 비밀이기도 하고 제가 그때는 몰랐고요. 그때도 알긴 알았죠. 아마 그 크립토 퀀트 주기영 대표가 이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올드 홀더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최근에 한 3, 4일 좀 파봤어요. 트랜잭션부터 해가지고 주소까지 다 조금 추적을 해가지고 팠는데 올드 홀더들이더라고요. 올드 홀더들이 또 언제 가장 크게 활동을 했냐면 코로나 빔 나오기 전에 그 얘기 좀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때 활동을 했었고 이때 팔아 제꼈거든요. 이때 저는 엄청난 복마전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클사부터 해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슈카월드 유튜브까지 언급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차트가 작살이 났죠. 네. 차트가 작살이 났죠. 고점 대비 하락률이 우리 50% 가까운 45%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이제 사실상 의미가 있는 이평선 중에서는 마지막 이평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200주 EMA에서 반등을 해서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아마 여기서 매수 들어가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매수 들어갔습니다. 선물 잡은 건 아니고 현물 잡았죠. 당연히 제가 여기서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이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 차트가 이렇게 그려왔다는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디파이플이 깨져나가지 않았으면 만약인데요. 디파이플이 깨져나가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진짜 거짓말 않고 여기 26,800달러에서 앵커 프로토콜에 있는 USD 전부 다 루나로 아마 수합시켰을 것 같아요. 그럴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타이밍 계속 재고 있었거든요. 지금 가격이 바닥을 찍었는데 굳이 현금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1년에 20% 수익 먹겠다라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이걸 루나로 바꿔놓게 되면 1년에 20%가 아니라 1년에 2000%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이때 코인 매도하면서 그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냥 싹 다 어그러져 버렸죠. 싹 다 어그러져 버리면서 지금 이거 계속 해야 되느냐.
거의 한 6개월, 7개월 스테이블 풀에서 니어풀에서 호흡이 거래소에서 앵커 프로토콜까지 제가 뭐 누구처럼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돌리면서 레버리지 쓴 것도 아니고요. 원래 대부분의 지금 앵커 프로토콜에서 스테이블 코인 돌리고 있는 분들 중에 풍차 돌리기라고 해가지고 레버리지 또는 B루나 A루나 그다음 앵커 프로토콜 가격 차이 이용해 가지고 풍차 돌리기 하시는 분들 혹은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그거 한 것도 아니에요. 가격 변동성이 일어나 루나의 가격 변동성이 일어나 그거마저 터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냥 맡겨놨던 제가 뭐 레버리지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맡겨놨던 스테이블 코인이 터져버리니까 이건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 시장에서 계속 매매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거든요. 뭐 코로나 빔도 맞아봤고 저 코로나 빔 때 어땠냐면요. 코로나 빔 터지기 이틀 전에 56% 마이너스 56%에서 손절이 나갔어요. 마이너스 56%에서. 그리고 코로나 빔 때 저점도 못 잡았어요. 다시 코인 매수했을 때 제가 코로나 빔 손절 가격보다 좀 더 높은 가격대에서 코인을 매수했거든요. 그때도 멘탈이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2018년 1월에 처음으로 코인 시작했을 때 마이너스 78%, 막 마이너스 79%, 80% 손절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차트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사면 사고 남들이 판다 그러면 뭐 어디 커뮤니티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면서 그럴 때였으니까. 근데 그거 마이너스 80% 눈물에 손절하면서 그때부터 한 1년 넘게 뜯고 팠던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남들이 하는 방식의 제 방식까지. 남들이 안 하는. 그 남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도미넌스 차트나 아니면 남들이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던 뭐 토탈 시총 차트나 아니면 각 알트별 도미넌스나 캐도 도미넌스를 저는 그때부터 신경 쓰기 시작했거든요. 뭐 지금이야 그거 다 보죠. 요즘 뭐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비트 도미넌스, 테드 도미넌스 안 보시는 분 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처음으로 거기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분석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런 분석글 올려 뭐 저딴 글을 보느냐 그냥 비트 차트 보면 어차피 알트들은 비트 따라가는 거 아니냐 뭐 그냥 막 이런 비아냥이 주류를 이루었죠. 제가 그런 과정도 다 겪었는데 진짜 이번 루나 사태는 정말 말 그대로 눈 뜨고 이렇게 해머로 뒤통수를 맞은 정도라고 해야 어떤 시장 자체에서 나오는 가격 하락이 아니라 특정 세력이 맘먹고 시총 100주에 육박한 합쳐서 코인 하나를 조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이번 한 번으로 과연 끝날 것인가? 이번 한 번으로 언제든지 조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언제든지. 과연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동안 수익을 내왔던 방식으로 과연 트레이딩 수익을 낼 수 있을 건가에 대한 회의감이 확 밀려오면서 자신도 없어지더라고요. 아니 뭐 국가도 작살내는 애들인데 걔네들은 엔화 일본 경제도 공격하는 애들인데 수틀리면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번에 뭐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오스모시스 풀에 있는 페어들 USD 페어, 루나 페어 다 작살난 거 그냥 이때 좀 수익 많이 거뒀으니까 2여로 그걸로 그냥 퉁칠까?
그리고 시장을 그냥 완전히 떠날까라는 고민을 한 2, 3일 동안 진짜 많이 했어요. 잠도 못 자면서. 그리고 지금껏 제가 해왔던 매매 방식의 조금 문제점, 그리고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에 자산을 맡기다 보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느슨해지지 않았나. 하락장이 오게 되면 저는 이제 원래 긴장을 하고 하루에 차트 모니터링 뭐 2번, 3번 했던 거 5번, 6번, 그 다음에 확인했던 거 또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마인드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락장 와? 그럼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킹 하면 되지 뭐. 20%씩 따박따박 주는데 그냥 요런 아니라는 마인드가 돼버린 거죠.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요. 좀 쪽팔리기도 하고 제 스스로한테. 그렇습니다. 제 결론은.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코인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진짜 몇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말 차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보는 안목도 있으셔야 되고요. 자기 나름의 다른 사람 거 참고하는 거 말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계속해서 일과 병행하면서 차트도 모니터링 해야 되고 매매까지 해야 되니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 건강도 필요하고요. 근데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려면 솔직히 말하면 전업투자 빼고는 그걸 충족할 수 있는 직업군 프리랜서 빼고는 거의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매하지 마시라고 한 거예요. 매매하지 마시라고. 이건 매매 관점에서 이제 터져 나갈 일밖에 없다. 매매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이 시장에 대한 믿음의 관점에서 그냥 접근하시라. 어쨌든 올라간다. 우여곡절 있겠지만 결국 올해보단 내년, 내년보단 내후년 더 올라갈 것이다 가격이. 그냥 그 믿음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지만 제 나이 때 저는 솔직히 이 정도 새로운 접근법 계속해서 시도하고 그게 온체인이 됐든 기술적 접근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형태든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생각하고 있거든. 저는 일 쉬면서 솔직히 말하면 새로운 보조 지표도 하나 제 스스로 한 땀 한 땀 만들었습니다. 보조 지표도. 저는 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있어요. 솔직히 뭐 돈이야 많이 따기도 했고 뭐 이번처럼 사고 나서 잃기도 하고 뭐 작년 부처임 때는 솔직히 진짜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손절 느낌에 익절하면서 좀 아쉬움을 곱씹었던 적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봤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남들보다 먼저 빠르게 좀 캐치를 해가지고 객관화시키고 데이터화시키고 좀 시계열 분석해가지고 좀 귀납적인 하나의 결론도 내리고 그리고 실제 매매 적용을 했더니 돈 버는데 실제 도움이 되고요. 비단 도미넌스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감. 나는 시장이 어떻게 되더라도
시드가 여기에서 갈려 나가진 않을 것이다. 무조건 내 시드는 우상향이다. 이건 무조건이었어요. 무조건. 자신이 있었어요. 실력에 대한 자신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내 자신의 매매법을 발전시켜 갈 것이다. 특정한 하나의 매매법에 얽매여 있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게 온체인이 나오든 아니면 또 새로운 매매 기법이 또 나오든 상관없이. 그래서 내가 코인 시장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그런 거 캐치해가지고 적용시킬 자신이 있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면 누군가한테 알려가지고 일반화시킬 수 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이제 그 확신이 무너진 거죠. 그 확신이 무너진 거죠. 자신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약간의 이런 느슨함을 다시 쪼여야 될지 아니면 지금까지 거두었던 성과, 소득, 수익에 만족하고 여기에서 그만둬야 될지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제 얘기가 또 많이 길어졌는데 워낙 조금 멘탈도 많이 나갔던 상황이었고 아직도 조금 나가 있고요. 뭐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주저리 편집도 없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좀 불편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불편하더라도 조금 너그럽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뭐 제 얘기는 제 얘기고요.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스에이즈가 다시 한번 예견을 했었고 맞아떨어져 가고 있고 지금 가장 최근 예측은 뭐다고요? 비트는 2만 달러를 갈 것이고 이더리움은 1300달러를 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어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신문 기사에도 밝히지 않았고 뭐 트윗 내용에도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더리움 내용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이즈는 모 유튜버가 그러는데 이 친구는 원래 피트맥스 운영하다가 깜빵 갔죠. 깜빵 보석금 내고 제가 볼 땐 코인베이스에 조진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에서 대놓고 이렇게 댓글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기관이 무섭습니다. 헤게모니를 먹어야 되니까 피트맥스가 운전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코로나 이후에 대불장 일으키기 전에 정리를 해버렸죠. 아스에이즈를. 요새 뭐 피트맥스 많이 쪼그라들었죠. 과거에는 뭐 간단합니다. 역시 아스에이즈는 뭘 보고 있다? ABC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있는 거고요. 피보나치 땡겨 보시면 C레벨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2800달러에서 형성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2800달러에서. 그래서 저는 아마 트레이딩 뷰에는 21000달러라고 아마 표현을 해놨을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이제 직전 반감기 고점이기도 하고요. 직전 반감기 고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ABC 파동으로 차트가 떨어졌을 때 목표값이기도 하니까 충분히 여기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죠. 여기까지 차트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만약에 자신이 매수 기준을 다시 봅시다. 자신이 매수 기준을 200주 EMA에서 나는 여기서 매수를 잡았다. 200주 EMA. 나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갔다 그러면 손절은 어디에서 하면 될까요? 당연히 상승하고 있는 200주 EMA가 깨지면 전액 손절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 구간은 다시 또 이제 잡아야겠죠. 이평선으로 잡든 이제 만약에 200주 EMA가 깨졌으니까 뭐 월봉으로 넘어가든가 월봉에서 뭐 20개
6개월 월봉을 체크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써야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갔으면 수익 실현은 어디에서 하면 될까요? 이평선 관점에서. 저는 이평선 신봉자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평선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차트 못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매물대하고 이평선이거든요. 근데 매물대는 뭐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매물대하고 이평선이 겹치는 부분은 충분히 훌륭한 매수 근거가 될 수 있고 그것만 잘 활용해도 돈 버는데 큰 지장 없다 이거죠. 그동안은 그랬어요. 그동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무섭습니다. 여기가 되겠죠. 물론 이제 요 120주 EMA, 요 하얀색 120주 EMA는 근거가 조금 약하죠. 왜? 컨펌이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한 번밖에. 여기 이제 컨펌의 지지 컨펌에 실패했으니까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 일련의 과정, 20주 EMA, 그다음에 60주 EMA, 요 120주 EM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서사 과정을 봤을 때, 차트가 그려지는 서사 과정을 봤을 때 충분히 여기에선 뭐가 저항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요 하얀색 120주 EMA와 매물대가 겹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36,000, 34,000, 36,000. 여기에서는 매도가 나와야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피보나치 관점이다 그러면 피보나치는 조금 활용하시려면 경험도 쌓아야 되고 좀 이런 거 저런 거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저는 피보나치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차트 볼 때 이평선이 한 10 정도라면 피보나치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역시 저는 추세선입니다. 추세선. 추세선이 한 30인 것 같고요. 네, 나머지가 이제 기타 부가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기타 부가적인 요소인데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매도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34,000달러 부근에서. 그리고 이제 CME 차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35,000하고 36,000 사이에 뭐가 형성되어 있다. 다시 한번 35,000하고 36,000 사이에 뭐가 CME 갭이 형성되어져 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선 조금 매도가 나와야겠고 근데 만약에 이 파동이 절단된다면 A, B, C를 목표가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절단된다.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파동이 절단된 거죠. 그러면 이 파동은 의미가 없는 파동이 되는 거죠. 사실상 맞나요? 의미 없는 파동이 되는 거죠. 목표값을 추가 달성을 하지도 못했어요. 중간에 끊겨버렸죠. 여기까지 내려가면 의미 있는 파동이 됩니다. 연장 파동이 되니까 충분히. 근데 여기에서 목표값도 완성을 하지 못했으니까 이 파동은 절단 파동이 되는 거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럼 이 아스에이즈의 곧 비트는 2만 달러 저점을 향해 갈 것이다 라는 이론이 깨지려면 역시 뭐 A 파동의 저점인 32,767달러가 돌파가 되면 이제 그 아서 헤이즈의 예측은 이제 흔히 말하는 견소리, 개소리가 되는 거죠. 견소리, 개소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매도의 기준이 다른 이평선, 여기나 아니면 강력한 저항은 역시 이 부분이 되겠죠. 이평선 기준으로 따졌을 때 왜? 60주 EMA는 컨펌을 거의 7번, 8번을 받은 상황입니다. 지지로도 컨펌을 받았고 저항으로도 거의 7번, 8번의 컨펌이 있었죠. 다시 한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여기도 있죠. 긴 꼬리 6번, 7번, 8번. 그러니까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평선은 이 빨간색 60주 EMA이다. 60주 EMA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60주 EMA하고 20주 EMA하고 데드크로스가 난 상황인데 저는 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는 어차피 후행성이니까 저는 크게 믿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거 돌파되게 될 때는 한꺼번에 이때처럼 저는 한꺼번에 돌파가 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만약에 요 반등을 먹겠다. 요 반등을 먹겠다. 더 떨어질진 모르겠지만 반등을 먹겠다. 새로운 ABC를 만들 수도 있죠. 더 큰 ABC를.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더 큰 ABC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ABC가. 더 큰 ABC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에 그냥 아예 망해버리면. 아니, 뭐 100조짜리가 단 3일, 4일, 일주일 만에 날아가는데, 뭐 이러지 말한 법 있어요? 100조가 영원이 되는데? 근데 아마 제가 루나 사태를 겪지 않았으면 이 소리는 안 할 거예요. 개소리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개소리라고 말을 못 합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아,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에요. 헤지펀드 애들은. 그런 게 제가 시장을 떠날까 고민 중이라는 거죠. 이제 차트 진짜 더 긴장해서 보셔야 됩니다. 더 긴장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피보나치 저점이 어디가 돼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되겠죠. 뭐 여기가. 그래서 ABC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저점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 뭐 14,7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최소예요. 최소. 그래서 근데 뭐 지금 아스에이즈 이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아스에이즈가 결국 이걸 ABC로 보고 있고 2만 달러 그리고 직전 반감기 고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얘기는 제가 트레이딩 뷰에도 업로드를 해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렸죠. 저점 1, 저점 1 과연 여기 지지받고 올라갔던 것처럼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건가 그리고 2만 달러 얘기 하나 드렸었고 2만 1000달러로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2만 4000달러 구간이 하나 있을 겁니다. 2만 4000달러 구간. 근데 2만 4000달러면 이제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는데 여기쯤 되죠.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전체 큰 하나 파동의 0.38이 되돌림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 전체 파동의 0.38이 되돌림 구간이 24,000쯤 돼요. 그리고 24,000달러의 CME 갭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번에 갭을 채우려고 이렇게 긴 꼬리로 내려왔는데 좀 애매하게 이건 채운 건지 안 채운 건지 모르게 좀 애매하게 채우고 차트가 지금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좀 세 가지로 저점 궁금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현금화 하셔야 되니까 세 가지 관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첫 번째, 200주 EMA. 그리고 과연 이 120주 EMA가 의미 있는 EMA가 되는지 차트 올라갈 때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60주 EMA는 정말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매매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매수의 기준, 매도의 기준 더 올라갈 건가 아니면 여기서 떨어질 건가 차트가 기준이 될 거니까 꼭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주 단위로 최소한 직장 다니시더라도 주 단위로 조금 활용을 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스에이즈의 관점은 아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아스에이즈는 요즘 가장 그냥 핫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의 관점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스에이즈는 어떻게 보고 있다? 우리 흑형은 비트는 2만 달러. 근데 2만이라고 그냥 21K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더는 이더는 1.2에서 1.3을 보고 있더라.
그리고 이 친구의 이 친구도 시장의 우상향을 믿는 친구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쇼충이 아니에요. 이 친구의 지금 포트는 뭐다? 비트 3, 이더 7이다. 대운의 이른바 잡코들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아스에이즈는 지금 이른바 그 암호화폐에 좀 영향을 크게 끼치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관점이고 이른바 일반적인 개미가 이 시장에 믿음을 갖고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일종의 지침이 아닐까. 실제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상승 하락의 관점을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진짜 풀매수 때릴 만하다. 뭐 빤스같이 팔아서 뭐 풀매수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1시간이 넘는 녹방 영상을 편집 없이 제작을 하고 있고요. 목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지만 그냥 좀 안일한 제 자신을 단련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장담은 못 드리겠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뭐 분석 영상이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한다라고 장담은 저는 못 드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럴 시간, 그런 여건, 그런 에너지가 안 되면 저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도 그냥 지금 이 녹방 영상을 만드는 것도 제 스스로에게 있었던 조금 안일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좀 이렇게 분석 글이나 분석 영상 만들면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트 뭐 한 번 볼고 두 번, 세 번 더 볼 거고 그래도 남들한테 보여지는 부분인데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보고 말 거면 그냥 대충 하고 말죠. 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이평선 관점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평선은 초심자들이 그래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이 된다라는 거. 기준이 된다. 매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정답이 없어요. 이 시장은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정답이다라고 주장하는 막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냥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한 달마다 세팅 받고 6개월마다 1년마다 세팅을 바꿔야 되는데 차트가 생물인데 정답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상황에 맞는 해답은 분명 존재하고 최근 1년간의 나레이션을 봤을 때 최근 요 1년간의 요 나레이션을 봤을 때 이 전체 나레이션을 봤을 때 이 주봉상 20주, 60주 EMA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얀색 120주 EMA는 컨펌이 많이 안 됐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스에이즈가 왜 비트는 2만 달러까지 떨어지고 이더리움은 1300까지 떨어졌을 때 풀매수를 땡기겠다. 왜 그는 앞으로 장기 포트폴리오를 비트 3, 이더 7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나름 지금 상황에서는 훌륭한 해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훌륭한 해답이. 정답이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 맞는. 물론 이제 도미넌스 상황이나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지우고 다시 써야죠. 정답이 아닌데. 그 상황에 맞게. 근데 그러려면 앞으로 시장 난이도는 더욱더 어려워질 건데 정말 힘들 것이다. 뭐 아예 그냥 나는 뭐 단타 스캘핑 하지 않는 이상. 근데 단타 스캘핑은 거의 대부분의 전업 투자자들이 하는 매매법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직장인이나 아니면 다른 이렇게 노후 생활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뭐 어린 학생들은
그런 환경이 안 될 건데 그냥 조금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좀 고민들 다시 한번 다들 조금 해보시고, 어쨌든 저는 비트는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저는 간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제 나름의 비트코인 반감기 고점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뭐 10만 달러, 10만 달러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10만 달러가 아니고 결국 38만 몇 달러, 좀 구체적인 수치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포모가 붙게 되면 긴 꼬리로 한 40만 달러까지, 그게 이번 반감기 목표가입니다. 다음 반감기 목표가는 이번 반감기 저점을 보고 다시 한번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저점이 어디에 찍히는가라는 상황에 맞게 조금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좀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뭐 제 TV 팔로잉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유튜브 구독 설정되신 분들은 보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해야지 좀 잠도 잘 것 같고, 잠을 잘 수 있을지나 모르겠는데 좀 응어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번 루나 사태에 대한 응어리.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리 안일했던가, 왜 그리 안일했던가에 대한 좀 자기 반성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분석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뭐 기회가 되면 좋은 생방이 됐든 녹방이 됐든 이렇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